자, 여러분,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그쵸? 원래 8시까지 우리가 사피엔스를 하고 1시간 동안 모의고사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모의고사는 범위가 똑같이 8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피엔스는 많이 못 나갈 수 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7월 7일, 뭐 하는 날이죠? 진경? 모의고사. 모의고사 대비해서 좀 몇 가지 한 3분 정도 얘기할 게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오늘 책 다 드렸지만 요거 10,000원이면 다음 주까지 주세요. 그래서 10,000원인데, 만원이 아니고 사피엔스 2인데요. 제 생각에 사피엔스 1을 처음에 하면서, 요 책을 처음에 하면서 이거 앞부분에 있는 스킬을 제대로 짚고 안 갔어요. 왜 제대로 짚고 안 갔냐면, 여러분 중에 대다수가 처음에 저랑 1월달, 2월달에 만나가지고 리딩진이라는 책을 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때 저랑 스킬 같은 걸 다 꼼꼼하게 배웠었어요. 배워가지고 제가 사피엔스 1에선 안 했었는데, 여러분들 저한테 배우면서 이 스킬이 다 체화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분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스킬을 한번 잡고 다시 잡고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잡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걸 안 잡고 가면은 수업할 때마다 제가 조금씩 설명한 거를 다 필기해서 다 정리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 정리해 놓은 게 이 앞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 한 1시간 정도 분량 잡고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한번 잡으면요 그 다음부터 절대 안 하니까 좀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 시간 좀 남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잡는 게 먼저고, 이걸 한번 잡으면 여러분들한테는 사피엔스 3 갈 때는 제가 또 스킬을 안 할 겁니다.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꼭 오늘 만약에 배우시면요, 제가 영상으로 남겨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드릴 테니까 복습하셔서 계속 체화시키는 쪽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7월 7일 모의고사인데, 일단 제가 좀 전달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왜 전달하고 싶은 게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솔직히 말해서 이 3시간 수업 후에 모의고사를 볼 수 있는 뭐 체력 또는 그때 맞게 시간 배분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제한이 돼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게, 모의고사를 3시간 끝나고 시험 보면은 체력이 일단 딸려. 그래서 좋은 퍼포먼스를 내긴 힘들어. 근데 제가 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감독은 되니까 또 그건 또 장점이야. 만약에 그 시간에 안 보고 혼자 볼 때 또 단점이 뭐냐면, 장점은 이제 자기 체력에 맞춰가지고 최고로 이제 약간 시험 볼 수 있는 기량이 됐을 때 보니까 점수는 잘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모호해질 수 있어요. 물론 나는 시간을 지켰고 딱딱딱 그걸 맞게끔 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수능을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수능은 혼자 보는 게 아니에요. 혼자 보게 안 해줘요. 옆에 다리 떨어진 친구가 있을 수 있고, 그 친구 때문에 수능을 망친 친구도 작년에 있었어요. 이 학고제 다리 하나 떨었다고. 근데 저도 솔직히 거기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은 절대로 수능은 혼자 보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최선의 점수, 최고의 점수를 맞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수능 때는. 그런 것들을 아신다고 한다면 한번 좀 모의고사를 이 9시에 보는 것도 또 제고해 주시고, 아니면은 이제 여러분들 잘 하시잖아요. 저 목요일에 오셔서 9시에 보신 분도 계시고, 이제 금요일날 보신 분도 계신데, 또 저번 주 또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밀번호 제가 안 알려드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실장님들께서 다 이제 전달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이제 퇴근 시간이 맞물려가지고 제대로 전달 못 받아가지고 들어오지 못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여기 오응석 국어 비밀번호 알려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9시에 못 보신다고 한다면 목요일, 금요일에 제가 있을 때 9시에 꼭 여기나 오응석 국어 오셔가지고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감독하는 그 사이에서 학생들 있는 와중에 시험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풀이 순서예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모의고사를 옛날에는 그냥 1시간 드리고 그냥 시간을 그냥 보냈거든요. 시간 뭐 100개지 많으면 되겠지 뭐 가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언제부터 약간 느낌이 들었냐면, 한 학생이 일치불일치 푸는데요, 처음부터 그걸 다 읽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와, 이걸 안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31번 문제 풀 때 정독하시잖아요. 일치 문제를 정독하신 분이 있더라니까요.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일치 문제는 되게 단편적 사실이에요. A가 B 했다, C가 D 했다, E가 F 했다, 이런 식으로 보기가 짜여지기 때문에 A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B를 찾으면 되고 C를 찾으면 돼. 안 찾아. 그냥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일체불일치가
25번의 그쪽에 세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표 문제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 어떤 문장 간에 이 흐름이 자체가 없어요. 단편적 사실이기 때문에. 45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읽고 있어요. 어떤 게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스킬 같은 거에서 제가 가르치지 않는 스킬 있잖아요. 쉬운 문제 스킬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제가 어떤 거를 전달하고 싶었냐면 이 사피엔스 2에 제가 페이지 좀 알려드릴게요. 25페이지 봐주세요. 25페이지. 여러분들이 이제 뭐 1등급이시라고 한다면 뭐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겠지만 25페이지에 뭐가 있냐면요. 3등급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문제마다 정해진 난이도라는 게 있어요. 문제가 시험이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도표가 미친 듯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상대적인 난이도는 유지하되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어려워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표는 빈칸이 어려워지면 거기에 비교해서 어려워지는 거지 도표를 미친 듯이 어렵게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탭스에 나온 도표 추론 문제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난이도라는 게 유형별로 정해져 있고 그거를 제가 쉬운 순으로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심경, 목적 18, 19 간 다음에 20번을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20번보다는 도표 일지불지가 더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31부터 40번까지가 다 고난도라고 하시니까 다 어려운지 아시는데 여러분 저희 반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요양문 문제 배워가지고 6월요 요양문 10초 컷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양문 10초 컷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쉽다라고 판단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심경보다 더. 그래서 요양문 보시면 요양문이 뒤쪽에 있지 않아요. 주장 제목보다 앞에 있어요. 그리고 제거 문제 주제 파악만 좀 하실 수 있으면은 주제와 맞지 않은 흐름과 맞지 않는 거 걸러낼 수 있거든요. 제거 문제도 35번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빈칸 푸신 다음에 푸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푸셔도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빈칸 풀 때 멘탈이 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제거를 푸는 게 제거도 틀리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이 모자라 그리고 뭔가 약간 내가 어려운 걸 허덕이다가 쉬운 것까지 놓치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스타일대로 요 순서대로 풀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계속 고민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허락해 주시면 여러분들 기분 나쁘시면 잘 못하고 9시에 모의고사 보실 때 모의고사에 대해서 이제 막 빈칸을 푸는데 막 5분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넘어가라고 하고 싶거든요. 근데 작년에 제가 송파 어떤 학원에서 그렇게 했다가 잘렸어요, 제가. 네. 넘어가. 지금 근데 이거 스트레스 받았나 봐요. 근데 수능 전에 스트레스 줬다고 막 뭘 해가지고 막 잘렸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모자란다고 한다면. 근데 그러놓고 모자라다 하면 안 되죠. 시간 모자라다 해놓고 빈칸 푸는데 5분 동안 풀고 있는데 뭐라고 했다고 저를 자르면 어떡해요. 이놈을 잘라야지. 근데 저는 좀 답답했어요. 그 한 문제를 줄이면은 시험 문제 풀기 쉬울 텐데 시간이 남을 텐데 왜 나를 자르지? 근데 저는 이해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어찌됐건 그런 부분을 제가 터치할 수 있게 여러분들 해주신다면 제가 좀 그런 부분 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전달드리고 싶었던 게 여러분들 7월 7일에 시험 문제 푸실 때요. 이제 6월과 같이 어려울 거다라고 이제 약간 생각을 하실 수 있고 또 문제 푸시다가 이럴 때가 있어요. 잘 보세요, 제가 학생들 보면서 느낀 건데 여기 지문이 있잖아요. 지문을 여러분들이 신나게 읽어요. 네, 신나게 읽은 다음에 보기를 봐요. 보기 1부터 5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 쭉 읽다 보니까 얘가 답인 줄 알았어요. 근데 5번까지 읽으니까 얘도 답 같아.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다시 일로 가요. 다시 여기부터 읽는 것도 아니에요. 답이 나올 것 같은 느낌 나는 그런 문장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부터 읽어요. 답의 근거라고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이걸 딱 읽어. 그 다음에 위로 가. 그 다음에 아래로 가. 왔다 갔다 해. 시간을 엄청 써요. 왜? 답이 한 번에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러면요 시험 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순간 망해요. 네? 다시 알았어요. 오늘 중요한 시간이니까. 지문을 다 읽었어. 다 읽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문을 한번 딱 읽고 답을 딱 찍는 건요 거의 진짜 1등급들이에요. 근데 나도 1등급이 만약에 1등급이 아니야? 그러면은 1, 2, 3, 4, 5 중에서 답을 찍으려고 하는데 1번도 답 같고 5번도 답 같아. 나머지는 아닌 거 알겠어. 확실히 알겠어. 그럼 이거를 이렇게 넘어가기 아깝잖아요. 아까우니까 어디로 가냐면 다시 지문으로 가요. 다시 지문 가서 내가 아까 해석이 안 됐을 것 같은 문장 있죠. 정확히 기억도 안 나. 근데 거기부터 다시 읽어요.
왜? 이게 이 두 개를 갈라줄 줄 알고. 근데 안 갈라져. 그래서 다른 문장 가. 그리고 그때 웃긴 게 여기부터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게 생소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갑자기 확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답을 찍으려고 했는데 정확한 근거 없이 어쩔 수 없다. 이런 느낌 나. 이 느낌을 그냥 찍어요. 어차피 느낌을 찍는다는 거죠. 이거 실컷 봐놓고 시간은 많이 들고 느낌을 감으로 찍어버리고 정답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맞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고 답이 두 개 나오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찍든가 아니면은 별표를 치고요. 바로 넘어가야 돼요. 바로. 왜냐하면 여러분만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다 헷갈린 거예요. 아니 1등급만 찍을 수 있다니까요. 그럼 2등급도 힘들잖아요. 그럼 넘어가야 되죠. 근데 안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7월엔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제발요. 그래서 문제를 다 끝냈을 때 5개를 모르던 6개를 모르던 상관없어요. 이렇게 찍고 넘어가면요. 한 번 읽고 넘어간 거거든요. 시간 100% 남아요. 여러분 듣기 하시면서 문제 푸시잖아요. 그 자체가 시간 많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웃긴 게 여러분 듣기 하시면서 막 6문제, 7문제 풀어버리세요. 그것만 7분이에요. 7분 세이브, 7분 세이브.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런 문제 풀 때요. 그 7분을 다 까먹어요. 이 한 문제 때문에 한 3분을 까먹고 두 번째 4분을 까먹고 막 다 까먹어요. 갑자기 모자라. 근데 시간 남아있었는데. 근데 이걸 한 번 읽고 넘어가시면은 확실히 시간이 남아요. 이해됐죠? 절대로 이거 다시 올라가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 노력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노력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하지 않아서 넘어갔을 때 다시 돌아와서 풀었을 때 답을 맞춘 경험이 한 3번, 4번이 돼야 돼요. 근데 일단 시도는 해야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됐죠?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음 4번은요. 우리가 이번에 6월에 우리 반성했던 점이 정답 순서 1번이 있었잖아요. 근데 진짜 좀 아이러니한 게 이 시험이 딱 끝나고요. 어떤 친구한테 한 명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1번 안 나오는 것처럼 수업하셨는데 1번 나왔잖아요. 라고 저한테 지적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이번 시험에서 6월달 1월번을 맞춘 친구가 있어요. 저한테 똑같은 수업 들었는데. 저한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물론 저를 지적하면 저는 반성할 것이고 미안하다 할 거예요. 앞으로 고치겠다 라고 얘기했고 저는 총평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방향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틀렸을 때 저를 지적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거 빨리 어떻게 고쳐야지. 이런 방향성을 갈 건지 아니면은 나 잘못 배웠다. 저 사람이 문제다. 이 사람이 문제다. 라고만 할 것인지. 근데 책임을 밖으로 돌리잖아요. 그럼 자기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좋은 방법은 자기 탓을 하는 게 좋아요. 성장에는 그게 제일 좋아요. 저는 저 스스로 배우고 반성하고 더 좋은 걸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반성하시고 더 나아지면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실력 차이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실력 차이가 낮고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인데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 적용이 되는 건데 매번 얘기하지만 단어예요. 단어. 여러분들이 이 시험 테스트를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독해 테스트 있잖아요. 논리 테스트 다들 잘하세요. 그리고 제 수업 자체가 해석을 치중하다 보니까 해석을 열심히 하고 또 클리닉도 해석을 클리닉 하기 때문에 해석력도 대부분 좋아지셨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단어를 안 하세요. 단어를 한다는 게 뭐냐면요. 30개 중에 5개 틀리는 게 단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한 커트라인은 3개예요. 10% 이내. 근데 거기 안에 들어오신 분이 뭐 한두 명 밖에 없으세요. 이건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논리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즐겁게 저한테 배우시고 열심히 하시고 체화시켜서 막 이렇게 A가 아닌 게 막 이런 거 열심히 잘 하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제가 해석해드릴 때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혼자 문제 푸실 때는 그게 되게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단어부터 해석이 안 되니까 아닌 게 이런 느낌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머님들과도 이제 면담을 조금씩 할 건데 단어를 강조를 많이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한테 또 단어를 많이 시킬 겁니다. 단어량도 늘려야 되고 앞으로는 단어가 중요할 것 같아요. 9월까지는 단어가 좀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단어 안 외우신 분들은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어만 외우시면은 충분히 성적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이제 수업을 가야 됩니다.
자, 56번부터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어떤 그 밑줄 친 부분은요, 그 한 문장 읽고 해석이 됐지만, 솔직히 요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자체 문제가 쉽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요거 하나만 가지고 탁 넘겨짚어서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마지막 문장 읽고 위에부터 내려오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인스테드 체크. 체크해주세요. 나중에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인스테드 같은 거 보고 앞에 부정 표현이 있을까? 부정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아보세요, 한번. not이 있어도 좋고, deny가 있어도 좋고, false가 있어도 좋고, worry가 있어도 좋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don't가 있죠, 그렇죠? not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요 instead가 있으면은 요 위 문장과 아래 문장이 같은 문장일까요? 다른 문장일까요? 나는 빵을 좋아하지 않아. 대신 밥을 좋아해. 같은 문장이 가장 높죠? 맥락상 같잖아요. 빵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 밥을 좋아하는 것과 논리적으로 충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전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자, 대신에 그들은 전형적으로 자, 이거와 같이 이게 뭔지 몰라요. 자, let은 이제 사역동사입니다. 하게 했다. 작은 회색 어떤 세포가요. 그 일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회색 세포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하나 알아요. let 이란 단어가 시킨다라고 하는 거. 일을 시킨다는 거. 그래서 타겟팅을 한번 해볼게요. t라고 잡고 일 시킨다. 일 시킨다를 딱 잡은 다음에 보기를 봤는데 일 시킨다가 보입니까? 일 시킨다 보여요? 보이면 대박인데. 5번에 let 말고 다른 시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1번에 make가 오형식이었다고 한다면 사역동사 볼 수 있지만 make use of는 사용하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없었으면 5번 찍었어야 되는 거예요. let 똑같이 있으니까 원래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EBS가 약간 평가원보다 제가 또 이런 말 하면 또 혼나는 건데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가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렇게 어설프게 안 나오고 어찌됐건 이런 느낌이 난다 라고 보여줄 수 있고 정확한 표현은 이게 또 비유적 표현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자,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솔직히 이걸 보자마자 제가 위로 올라가는 강심장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자, 흔한 표현. 자, 뭐와 같은 지금 쌍따옴표가요.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죠. 그렇죠?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지금 서치에서의 전치사거든요.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흔한 표현. 어떤 표현이냐면요. 나는 기억할 수 없어. 그녀의 이름을. 하지만 이것은 나에게 올 거야. 이것은 뭡니까? 그녀의 이름이겠죠? 나 기억 못해. 근데 기억이 나한테 올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볼게. 무슨 말이죠? 여기 해석은 자면서 생각해 볼 건데 그렇게 해석 못 하겠어요. 저는. 그냥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볼게. 자, 그리고 자, 이거는 흥미로울 거야. 보는 거. 어떻게 내가 그 문제를 푸는지를 보는 것은 되게 흥미로울 거야. 되게 약간 뭔가 관찰자 시점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뭔가 남일처럼 얘기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것은 가리킨다. 자, 지금 주어가 엄청 길죠. 주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잖아요. 그렇죠? 요 구조 분석은 이따 자세히 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표시하고. 자, 이건 가리킨다. 뭘 가리키냐면요. 너가 릴렉스 하면요. 요게 휴식시키다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 자, 분투를, 노력을 휴식시킨다. 뭐에 대한 어떤 분투냐면요. 어떤 의식적인 어떤 생각. 그리고 의식적으로 통제된 요게 가로 무늬근인데 솔직히 뭔지 몰라요. 아래 단어 있나요? 단어 있긴 하네요. 근데 가로 무늬근의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찌됐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의식적인 마음과 의식적인 근육에 대한 분투를요. 편하게 한다고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지금 앞에 있는 주어가 뭔지 모르겠지만 남한테 시키는 것 같은 거 편하게 내가 하는 거를 좀 지켜봐봐. 관찰자 시점으로 대충 얘기하는 거. 그런 느낌이요.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의식적인 생각에 대한 분투를요. 편하게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의식을 편하게 하는 거예요? 더 압박하는 거예요? 편하게 하는 거죠. 릴렉스니까요. 휴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의식, 휴식. 네. 릴렉스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볼게요. 자, 너는 허락한다. 또 다른 파트, 너의 또 다른 어떤 부분을, 어떤 부분이냐면요. 대시가 나옵니다. 너의 잠재의식적인 운해, 그리고 자동적인 신경 시스템, 그리고 부드러운 어떤 근육, 이 다른 파트인데요. 어떤 그 파트를 어떻게 했냐면 무거운 어떤 무게를 들도록 시켰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져오겠다. 창의적인 어떤 해결책을. 자, 뭡니까? 지금 의식은 휴식을 시키고 잠재의식이잖아요, 이거. 잠재의식은 어떻게 한 거예요? 휴식을 시킨 거예요? 일 시킨 거예요? To do. heavy lifting. 무거운 거 들게 한 건데. 일을 시킨 거죠? 그럼 뭐예요? 잠재의식. 일 시킴이죠. 바꿔 말하면 휴식이 아닌 거죠. 네, 여기서 이제 끝내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 밑줄친 문제 솔직히 잘 모르겠으면 주제 파악하라고. 주제 파악 되지 않았습니까? 의식을 휴식시키고 잠재의식을 일시키는 거. 답 나옵니까? 20초 드릴 테니까 답 찾아보세요. 20초. 자, 보세요. 자, 제가 볼게요, 제가. 자, 이용하는 거. 그들의 뇌의 어떤 창의성을 뭐하는 동안에 의식의 상태. 의식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의식은 쉬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제끼고. 자, 지속해서 열심히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저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잠재의식이 알아서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제껴야죠. 자, 그 다음에. 자, 사용한다. 그들 창의적인 어떤 뇌의 힘을 의식적으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4번 집중 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난 가만히 있어야죠. 잠재의식 시켜야죠. 5번 볼게요. 준다. 그들이 의식적인 마음에 정신에 휴식을 준다는 거예요. 휴식. 자,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하게 시키기 위해서 잠재의식 보고 돌파구를 찾으라고. 다 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여기는 의식은 휴식, 잠재의식은 일시키기가 되는 거예요. 답은 5번이에요. 나머지 해석해 드릴게요. 여러분 볼게요. 자, 나머지 크게 중요하지 않고 마지막 한 문장만 중요한데 일단 좀 가볼게요. 자, 사업에서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요. 예시의 시작이에요. 네. 위에서 주제 다 때렸으니까 예시 나왔으니까 앞에 전체 W 체크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주제를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W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사업에서요. 우리는 모두 안다. 그러한 어떤 사람들, 포크스라고 하면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어떤 그 찬란한, 밝은 헌치라고 하면은 예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직관이에요. 예감과 직감을 가진 사람들을 안다. 그들은 자, 데이드림 하면요. 공상하다예요. 공상하다. 자, 뭐 하는 동안에 샤워하면서 그리고 운동장 그 체육관에서 운동하면서 그리고 점심 먹으면서 그리고 어떤 그 발명을 컴업이드 하면요. 생각해내다예요. 생각하면서 그리고 창의적인 어떤 혁신적인 해결책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창의적이고 아웃 오브 더 박스 하면 갑작스러운 개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지금 어떤 느낌이 들까요? 뭔가 집중해서 분투하는 느낌입니까? 아니면 대충대충 하는 느낌입니까? 대충 샤워하면서 막 생각을 한대. 샤워하면서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느낌인 거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는 위에 있는 거를 요걸 하면서 할 수 있을까? 의식적인 걸 쉬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의식적인 걸 쉬게 해주면서 잠재의식이 일하게 한다 했거든요. 그럼 샤워하면서 의식적인 건 쉴 수 있잖아요. 씻으니까. 머릿속 잠재의식으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적용시켜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중요해요. 자, 뭐와 같이. 많은 허구적인 어떤 디텍티브스 하면 탐정입니다. 탐정과 같이 그들은 분투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분투하지 않는다. 아까 본 적 있나요?
분투를 휴식시킨다. 분투를 쉬게 한다. 자, 여기랑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분투를 안 하게 한다는 입장에서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해석하면은 그들은 분투하지 않는다. 블러드 하운드와 같이, 스코틀랜드 야드와 같이 쫓기 위해서 작은 단서를. 블러드 하운드 잘 모르겠지만 강아지 같지 않습니까? 네. 강아지처럼 작은 단서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위에 있었던 우리가 이 어떤 분투 안 한다, 분투를 휴식시킨다 이런 말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대신해가 나온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지금 여기 보시면 분투를 안 하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 우리 몸의 다른 부분을 일하도록 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과 지금 이 아래 부분이 똑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할 수 있겠죠. 왜냐면 여기도 시키는 거잖아요. 지가 안 하고. 다른 회색 세포를 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체크만 해드릴게요. 이거는 끝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랑 그리고 여기 인스테드 문자 연결시키세요. 혼자 공부하실 때 이게 왜 쌤이 같다라고 했는지 본인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의식을 휴식을 시키고 무의식을 잠재의식을 일시킨다 라고 여기서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투하지 않는다. 의식적인 거를 이게 애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 거. 잠재의식을 일시킨다.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몰라도 잠재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이게 하는 거니까 시킨다고 했으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관계적인 단어를 아시면 관계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일단 5번이고요. 1번 드릴 테니까 오른쪽에 문장 해석해 주세요. 시작. 30초. 됐죠? 저 보세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여기 묶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가 지금 전치사기 때문에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쌍따옴표가 이제 약간 명사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묶어주고, 여기 묶어주고, 여기 묶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다 묶인다. 전명구에 묶여진다. 그래서 전명구가 꾸며준다. 그래서 한 번에 묶어서 명사 구가 된다. 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좋은 이 된 무슨 대시죠? 그렇죠.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가 완전하니까 접속사고요. 여기까지 묶어주셔야죠.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흔한 어떤 표현이냐면 나는 그녀의 이름을 기억할 수 없어. 하지만 이것은 나한테 올 거야.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자면서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이것은 되게 흥미로울 거야. 보는 것은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와 같은 흔한 표현은 가리킨다. 대절을 너가 휴식시킨다는 것을 분투를 어떤 거에 대한 분투냐면 너의 어떤 의식적인 생각 그리고 이것의 의식적인 생각에 의식적으로 통제되는 가로분이 근 됐습니까?
이해됐죠? 다음 볼게요. 자, 여기 allow가 나왔죠, 그쵸? 우리 옛날에 내신 할 때 allow 다음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자, 정현 이거 해석 어떻게 하죠?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허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보면은 allowing 다음에 another part of you가 목적어고 이거 묶어주시고 투부정사가 여기 투부정사 이쪽 부분이란 말이죠. 체크해주세요 일단. 됐어요? 네, 해볼게요, 이제. 자, 너는 허락하고 있는 중이다. 또 다른 너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여기 동적이에요, 동적. 너의 어떤 잠재의식적인 운해, 그리고 자동적인 신경 시스템, 그리고 부드러운 어떤 근육들이 이제 너의 다른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시키는 거예요. 무거운 걸 들도록. 그리고 부잉이 나왔는데요. 이 부잉이 지금 보시면 두랑 병렬이에요, 지금. 그래서 무거운 것 들도록도 시킨 거고요. 너로 하여금 창의적인 해결책을 가져오도록도 시킨 거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57번. 요게 약간 네, 쉽지 않았는데 자, 한번 해결해 볼게요. 요거 하고 셔터 하겠습니다. 자, 여기 so 나왔죠? 묶어주시고 빈칸을 타겟팅을 해야 되는데 이 objectionable 요게 뜻이 뭐죠? objection 하면 뜻이 뭐예요? 반대죠, 반대죠. able 붙으니까 반대할 만한. 다른 뜻으로 불쾌한도 있어요. 적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핵심어니까 반대할 만한. 불쾌한이라고 해석하면 더 좋긴 한데 저도 문제 풀 때 몰랐어요. 저도 그냥 반대할 만한으로 했습니다. 자, 반대할 만한 것은 그렇죠? 이다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빈칸에 결합이다라고 했어요.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몇 개가 나와야 돼요? 한 개 나와야 돼요? 두 개 이상이 나와야 돼요? 두 개 이상이 나와요. 그럼 두 개 이상이 결합하면은 반대할 만한 것이 나온다, 안 나온다? 또는 불쾌한 것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가 정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57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두 개 이상이죠. 자, 이거를 한 번에 타겟팅 해볼게요. 두 개 이상의, 잠시만요. 그쵸. 반대할 만한 것을 만드는 두 가지 또는 그 이상 정리하고 이제 반대할 만한 것도 찾으면 되고 또 나머지 컨비네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두 가지를 찾으면 되겠죠. 갈게요 이제. 자, 첫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맨 위로 가서 자, 경제적인 불평등은요 반대할 만할 수 있대요. 컨비네이션 중에 하나 채웠습니까? 경제적 불평등 가능합니까? 만약에 경제적 불평등이 반대할 만한 건데 단순히 경제적 불평등만이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두 개의 결합이 반대할 만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가능성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일단은 아니라고는 안 했으니까. 반대할 만하지 않다라고 했으면 안 들어가면 안 되는데. 가볼게요. 자, 반대할 만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극도의 어떤 불평등, 수입과 어떤 부에서의 의미하기 때문에 뭘 의미하냐면요. 가난한 사람이 살아야만 한다고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냐면 합리적으로 보여지는 모욕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자 지금 볼게요. 그럼 경제적인 불평등만 문제예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또 있어요? 진우? 정말 잘 왔어요. 모든 질문을 할게요. 여보세요?
경제적인 불평등만이 반대로 가는 문제인가요? 아니면은 경제적 불평등이 파생할 만한 또 다른 문제가 있나요? 이 문장만 딱 봤을 때. 좋은? 있어요, 없어요? 파생적인 게 있죠. 뭐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거죠? 가난? 규정돼 버리는 거? 근데 여기서는 얘가밖에 없잖아요, 지금. 규정이란 말은 아직 안 나왔고, 예를 하면은 삶의 방식이 뭔가 좀 부족하게 되는데, 그게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급여가 남들보다 낮은 거는 경제적 불평등 맞죠? 급여가 낮은 거는 경제적 불평등과 다르다고 할 수 없어. 그냥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모욕감을 느끼는 거는 경제적 불평등과는 다른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한번 써볼게요, 제가. 요거 썼으니까 요거 뽑아서 이렇게. 경제적 불평등이 모욕감을 준다. 뭐 수치심이라고 해도 되고요. 선생님,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냥 들어보세요. 이거 답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이걸로 답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돼. 더 많은 생각. 그리고 이 지문에서 하나의 핵심 문장을 정말 제대로 해석해야 답이 나와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찍기예요. 나머지 아닌 걸 제끼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아담 스미스가 말했듯이 이것은 되게 심각한 반대다. 사회에 대한 반대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쏘가 나오죠, 그쵸? 너무나 가난해서 다른 사람보다 개쩔 나왔죠? 소대시죠, 그쵸? 너무나 가난해서 그들이 어떤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입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냐면요, 그들이 나갈 수 없는 공공, 대중 어떤 그런, 그쵸? 그 어떤 대중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갈 수 없는 방식이에요. 뭐 없이? 수치심 없이. 지금 방금 읽은 문장이 앞문장과 비슷해 보입니까? 수치심. 앞문장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어디 나왔죠? 이 앞문장 여기. 휴밀레이팅 나왔잖아요.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우리가 이게 답이 아니더라도 답을 알아가는 과정인 거니까 수치심이랑 지금 이 부끄러움 똑같다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 문장에 반대할 만한 거 나왔잖아요. 반대할 만한 거 두 번째 문장에 있어요? 반대라는 단어 나온 적 있어요? 진경?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있죠, 여기.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사회에 대한 반대. 이게 반대할 만한 거잖아요. 연결시키면 되죠. 한 개가 더 있어요. 경제적 불평등.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경제적 불평등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옷을 입는 거죠. 그렇죠? 너무 가난한 거. 여기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가난한 거. 여기까지는 우리가 수치심 느끼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것 뿐이야. 근데 여기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사회적인 반대가 경제적 불평등 때문만인가요? 아니면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수치심이나 부끄러움 같은 게 더해진 건가요? 만약에 더해지지 않았으면 언급되지도 않았겠죠. 뭔가 이것도 작용을 하는 거죠. 그냥 못 나가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 다 루이비통 들고 다녀. 나는 그러면 디키 지갑, 디키 지갑 못 나가 막. 집 앞에서 문 앞에서 이러고 있어. 그러면 이게 내가 단순히 가방을 못 쳐서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수치스러우니까 못 나가는 거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 두 개의 문장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라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아직 답이 아니에요. 가볼게요. 자, 악마는 악은 뭐냐면요, 여기서 상대적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 말이 뭔지 모르니까 뒤에 부연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not merely 나오고요. 여기에 but 나오나요? but 나오나요? 안 나와요? 여기다. 안 보이네요, 잘. 자, not only but이죠, 그쵸? merely가요, only 대신 쓰는 거예요. 적어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이따 적으려고 했는데 not only 요 A 버돌서 B 있잖아요. 여기 only 대신 쓸 수 있는 게 이제 merely, simply
다음에 just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해석은 어차피 다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라고 해요. 적어드릴게요. A뿐만 아니라 이 문장 어렵네. 망했다. 볼게요. 자, 볼게요. 자,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죠.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B죠, 그쵸? 자, A에 나와 있는 건 이거예요. 다 해진 옷을 입는 거. 그리고 형편없는 집에 사는 거. 이게 A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는 거,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거. 이게 B예요. 근데 또 방식이 나왔네. 어떤 방식이냐면요. 훨씬 더 아래예요. 기준 아래. 무슨 기준이냐면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 아래예요. 사회에서. 또 뭐냐면은 이것은요. 표시된대요. 하나. 뭐로써? 열등한 것으로서. 뭐 기준과 동격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왜이랑 이렇게 관계부사라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찌됐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또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노란색이라고 하는 게 나왔거든요. 노란색. 노란색 어디 있어요? 이 문장에서. 얘 노란색 될 수 있어요? 예. 다 해진 옷. 경제적 불평등 맞습니까? 다 해진 옷. 그 다음에 부끄러움 나와요. 부끄러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거. 다 루이비통 입고 있는데, 메고 있는데, 나 혼자만 디키즈. 이거 말하면 혼나요, 또. 조심. 자, 다 100만원짜리인데, 나 혼자 10만원짜리. 이거 맞아요, 이거? 이거? 선생님, 이 기준도요, 혹시 경제적 불평등 아니에요? 그럴 거였으면은, 나돌리 버덜서를 안 나눠요. 이해되나요? 지금 나돌리 뒤에 지금 경제적 불평등 나왔잖아요. 버덜서 뒤에는 그 외에 다른 게 나와야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 중요한 거는 humiliating, shame이었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어떤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어떤 기준에 대해보다 좀 더 아래에 있는 거, 훨씬 아래에 있는 거. 요거는, 요런 느낌은 수치심으로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 표시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설명 또 해줬죠. 그렇죠? 이것은 열등감으로, 열등한 것으로 나타내진다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제 마지막 문장이에요. 네, 요것만 이해하면 돼요. 빡세네요. 생각보다 빡세네요. 다 했으면 가볼게요, 이제. 네, 체크했으면. 요 문장을 이해하고 못하고에 따라 가지고요. 이 지문을 이해하고 못하고 결정입니다. 가볼게요, 이제. 자, 이러한 어떤 참고사항이죠. 기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에 대한 이런 참고사항이 가리키듯이, 말하듯이, 보세요. 경제적 불평등은요, 이러한 효과를 갖는다. 오직, 자, 기분이 나왔어요. 기분 여기 원래 뒤에 대시 생략되어 있거든요. 기분이요, 뭐뭇을 고려할 때란 뜻이에요. 자, 뭐를 고려할 때, 여기 해석 잘해야 돼요. 뭘 고려하냐면요, 특정한 prevailing, 이게 우세한이라는 뜻이고요, 지배적인이라는 뜻이에요. 특정한 지배적인 태도를 고려할 때, 뭐에 대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뭐 하기 위해 필요하냐면요,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한 특정한 지배적인 태도를 고려할 때 경제적 불평등은요, 이러한 영향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겁나 어렵죠? 이거는 제가 한글로 써드릴게요. 자, 좀 짧게 쓸게요. 경불, 경제적 불평등. 효과를 가진대요.
이따가 효과도 어떤 효과인지 생각을 해볼 겁니다. 오직 뭐뭐 할 때라고 했죠. 그쵸? 오직 뭐뭐 할 때라고 했는데 이쪽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여기가 어려운 거야. 여기 한번 써볼게요. 여기 이렇게 써볼게요. 자, 뭐 할 때냐면요. 그쵸? 누군가가 사회적으로 그렇죠. 필요한 것 그렇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필요한 것에 대해 특정한 지배적인 태도를 고려할 때 써보세요. 일단 써보세요. 이렇게 쓰고 이해하려고 안 하시면 평생 이런 문장 이거 이해 못합니다. 힘듭니다. 누군가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필요한 것에 대해 특정한 지배적인 태도를 고려할 때. 이쪽은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이쪽은. 적었어요? 자, 그럼 적으세요. 집중하시고 적으세요. 자, 볼게요. 누군가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 이거 아까 만약에 못 받아들여지면은 수치심 있는 거잖아요. 받아들여지면 수치심 없는 거고. 근데 그거한테 필요한 것. 필요한 거는 이제 경제적 불평등을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가방 같은 거. 옷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특정한 지배적인 태도인 거예요. 누군가 일반적으로 100만 원짜리는 받아들여질 수 있어. 이게 태도의 하나에 A라는 집단이 있는데 100만 원짜리 가방은 인정해. 근데 99만 원은 쓰레기야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태도잖아요. 근데 그런 걸 고려할 때 여러분 이거 기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준? 태도. 사회적으로 뭐는 받아들여지고 뭐는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태도. 그거 기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스탠다드. 그 기준을 고려할 때 있잖아요. 기준을 고려할 때요. 경제적 불평등을요. 효과를 가진대요. 효과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잘 보세요. 이러할 때 경불은 뭔가 액션을 한다 그랬죠. A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거 더한 거 맞아요? 이거 할 때 경불이니까. 혼자 경불이 아니라 이거 할 때 경불이 이거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럴 때만 경불이 효과를 가진다라고 했잖아요. 보세요. 여기 원리 보이세요? 어디 있냐? 여기 원리. 이럴 때만, 이거 고려할 때만 이러한 효과가 갖는다고 했잖아요. 이 효과가 뭘까요? 사회에 대한 반대 아닐까요? 그래서 반대한다 했잖아요. 반대. 여기도 반대 있을걸요, 여기? 여기 이불에 나왔어요. 이거 파란색. 정확하지 않지만 자리상으로는요, 이 이불은요, 파란색이. 사회에 대한 반대. 사회에 대한 반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잖아요. 여기 효과 있어요. 이런 효과. 됐습니까? 다시 정리해보면은, 이러한 사회적인 반대는요, 오직 어떤 특정한 기준, 얘는 돼, 얘는 안 돼, 안 되면 꺼져, 들어오지 마, 움직이지 마, 이렇게 하는 그런 태도 있잖아요. 사회적인 어떤 기준, 이런 것을 고려할 때만 이런 사회에 대한 반대가 나온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표시만 더 해드리면, 이 경제불평등 아까 노란색이었죠? 노란색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뒤쪽 기준을 얘기하는 거니까 빨간색이 되겠죠. 빨간색이 있어. 이쪽 기분부터요. 여기 끝까지. 여기까지. 잘 안 보이죠? 죄송합니다. 요것만 표시하세요. 요거 불평등 노란색, 이펙트 파란색, 뒤쪽 기분부터 끝까지는 빨간색. 경제적 불평등 노란색, 이러한 효과 파란색, 기분부터 끝까지 빨간색. 그래서 정답은 빈칸은요.
여기 지금 objectionable이 있잖아요. 지금 이거 파란색 아닙니까? 파란색은 무슨 색과 무슨 색의 결합이라고 했으니까 빨간색과 노란색이 되어야겠죠. 빨간색과 노란색. 빨간색 플러스 노란색. 노란색은 사회적 불평등. 빨간색은 기준. 답은 1번이에요. norm, 1번의 맨 끝에 norm 있잖아요. 이게 규범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기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틀리신 분 중에서 5번을 체크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5번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5번이 왜 아닌지. 지금 우리는요, 사회에 대한 어떤 저항, 반대, 불쾌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언제 느끼냐면요, 사회적인 불평등도 있겠지만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모욕감을 느낄 때. 왜 모욕감? 그 기준이니까. 기준에 밖으로 나가면 모욕감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이 답인 건데요. 이제 나머지 거 볼게요. 자, 열등은 어떤 기준. 사회적인 공감, 동정 얘기 나온 적 있습니까? 현재 없어요. 자, 3번.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 절대적인 어떤 그 빈곤? 절대적인 빈곤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거기에 플러스 모욕감까지, 기준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틀렸다. 그 다음 4번. 똑같지 않은 관계, 불평등한 관계,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불확실한 미래 나온 적 있어요? 없죠. 그 다음 5번의 문제인데 잘 보세요. 자, 명성에 대한 추구, 부끄러움에 대한 회피. 여러분, 두 개 똑같은 말 아니에요? 명성에 대한 추구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플러스 쪽이고 마이너스 쪽이긴 한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사회에 대한 반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고, 두 가지의 첫 번째 조건이요, 경제적 불평등이에요. 현실적인 어떤 돈이 없고 살 수 있는 어떤 뭔가가 없는 거, 거기에 플러스해서 수치심. 두 개가 다르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수치심 플러스 수치심인 거예요. 경제적 불평등이 없어. 이해됐어요? 왜 답이 아닌지 알겠어요? 5번. 답은 1번이에요. 자, 1번 드릴 테니까 오른쪽에 문장 해석해 주세요. 시작. 진우, 한번 해볼래요? 해봐도 될까? 해보세요. 진우. 경제적 불평등은 네. 반대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극도의 불평등, 네. 네, 그쵸. 소득과 부에. 의미한다. 네, 뭘 의미하죠? 가난한 사람들은 살아야만 한다. 네. 합리적으로 그렇게 보여줘. 네. 뭐로써? 휴밀레이팅. 그죠, 굴욕적으로. 그렇죠. 잘했어요. 네. 이렇게 여러분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해드릴게요, 이제. 자, 해석은 맞았으니까 분석해드릴게요. 주어. 자, 보어입니다, 보어. 같이 해드릴게요. 경제적 불평등은요, 반대할 만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극도의 어떤 불평등. 요거 지금 전면구입니다. 꾸며주는 거죠. 수입과 부에서의 극도의 불평등은요, 의미한다. 이 that은 접속사예요. 그래서 명사절 이끌고 있고, 마지막까지 묶어줘야죠. 자, 뭘 의미하냐면요, 가난한 사람이 살아야만 한다는 거. 방식으로. 자, way가 나온 다음에 that이 나왔어요. 자, 이 that은요, 관계 부사일 수도 있고, 관계 대명사일 수도 있어요. 정연, 뭐예요? 일단, 뒤에 문장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관계 대명사예요. 묶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면은, 합리적으로 보여지는, 굴욕적이라고 또는 수치적이라고 보여지는,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거 제가 해볼게요. 자, 악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악마, 악은요, 상대적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것은 자, 여기 나왔죠, 그렇죠? 나돌리랑 똑같다고 했습니다. 다 해진 옷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형편없는 주거 요건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자, 번 나오죠, 그렇죠? 자, 가진 것이다. 살아야만 하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한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냐면요. 대절인 방식인데요. 너무나 훨씬 더 아래에 있는 거예요. 뭐 아래에 있냐면 기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냐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기준 훨씬 더 아래에 있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보여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떤 사회냐면 그리고 이것은 표시한대요. 그 한 사람을요. 열등자라고 표시한대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여러분 5분간만 쉬고 지금 1시간 반 동안 여러분 공부했거든요. 5분간만 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쉬세요. 좋은. 아까 이거 이해돼요? 어떤 거요? 이거 방금 한 거. 57번. 근데 5번 선지 하실 때 네. 못 들었는데. 요거 둘 다 수치심에 대한 거라고.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가지고 네. 명성을 쫓는 것도 나의 명성이잖아요. 나의 명성이 다치지 않게. 그 뒤에 거는 수치심을 피한다는 건가요? 그쵸, 그쵸. 수치심 피해가지고 좀 이렇게 약간 그쵸. 그러니까 그 명성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명성에 대한 추구, 명성에 대한 추구 똑같다고 하는 거죠, 둘 다. 지금 6월 풀었죠? 6월이? 뭐 봤어요? 그때 우리 그때 목요일에 풀었죠? 오늘 7월 9시에 풀어요. 원래 수요일도 늦게 와요? 수목은 다 늦죠? 그리고 단어 테스트랑 복수 테스트 볼 수 있어, 끝나고? 쌤 만약에 쌤이 오늘 직보 있어서 11시까지 집에 가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찍어서 보내줘. 선생님 내일 네. 저쪽으로 가세요? 내일요? 내일 아마 제가 지금 내신 기한이어가지고 내일 안 못 올 거예요. 금요일? 토요일에 와요. 금요일에 와요. 금요일에 오세요? 저쪽으로 가요? 맞아요. 제가 비밀번호 알려줬죠. 아니요. 문자 보냈는데 제가? 그때. 보내주세요? 네. (0912) 0513 그 둘 중에 하나인 아니요, 맨 앞에 철문이 0912고 그다음 들어가면은 옆에 왼쪽에 나무문이 있어요. 나무문도 그 있어요. 0513. 일단은 와서 두드려요 그냥. 두드렸는데 아, 두드려? 아, 그래요? 없어가지고 엄청 화났겠네요 그때. 뭐지? 하고 아니요? 아이씨 하면서. 그러게 9시까지 가면 되나요? 그쵸, 그쵸.
자, 해볼게요. 자, 58번 할 건데요. 58번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말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일단은 네, 포인트만 잘 잡으면 맞출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한번. 자, 빈칸은 여기 있고 지금 빈칸 잠깐만요. 이렇게 찍고 있었네. 잠깐만요.